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신학기 준비로 지금 많이 바쁘시고 막 번잡스럽고 신경 많이 쓰이실 텐데도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해준 선생님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전자고등학교의 이주원 선생님께서 제목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주제를 보내주세요 했더니 인문학과 수학의 아찔한 만남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MSE 인공지능 교실 운영 사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찔한이라고 주제에 넣은 이유가 궁금해서 혹시 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사실은 제가 인공지능 수업을 할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아찔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찔함과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여러 교과가 만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시너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또 궁금한 게 서울전자고등학교가 사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보질 못해서 저 같은 경우에 학교 소개 잠시 시작하기 전에 좀 부탁드려 봐도 될까요? 네. 저희 학교가 그 서울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남태령에 있는데, 네, 거기에 가장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랑 서울 경계에 있어서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어쨌든 서초구 관내에 있는 학교고요. 저희가 전자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좀 모집이 좀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요즘에 전자가 아무래도 그렇게 인기 있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좀 바뀌어 볼까.'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열심히 교육 활동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일단 공기가 굉장히 좋아서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은 다들 승진을 하든 성공을 하든 다 모두를 하시더라고요. 오, 네. 꿀팁이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주원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인문학과 수학의 아찔한 만남 MSE 인공지능 교실 운영 사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시작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신 선생님들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화면 공유를 하는데 좀 아직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일단 먼저 영상을 좀 보여 드리면 좋겠는데요. 시작하는 부분이니까요. 괜찮으시죠? 드라마의 한 부분인데 이제 오늘 저희가 뭐 특별한 내용을 막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수업 사례했던 거를 그냥 나눈다는 의미여서 저희가 보여 드리는 이런 동영상도 나중에 수업 활용하실 때 재밌을 것 같아서 좀 몇 가지를 그냥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영상도 좀 틀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 드릴 텐데요. 드라마 보그맘이라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셔요? 보그맘? 보고만. 많이, 예,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 공유하면서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요거 한번 틀어 볼게요. 네,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보입니다,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지금 하나를 보셨고 그냥 반응이 좋으셔서 하나를 마저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화면 공유 시작하고요. 네. 네. 제가 근데 이거를 잠시만요. 제가 화면 하나를 꺼 놨는데 어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은 잠시만요. 화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네. 네네. 제가 다시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네. 어 네. 이제 보일 것 같아요. 보이시죠? 네, 이제 보입니다, 선생님. 네네. 다시 네. 그래서 아까 만들어졌던 그 보그맘이 실전에 됩니다. 그래서 어 엄마가 죽어서 인제 그 네. 양동근이 아들을 위해서 인공지능 엄마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보고 네, 그래서 다른 인제 파워포인트 공유를 시작할 건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느낀 게 많았거든요. 특히 인제 여기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오잖아요. 뭐 안면 인식 기술도 있고 또 자연어 분석 기술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재작년에 인공지능 연수를 200 시간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공부들이 쓸모가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형태소 분석 뭐 이런 게 이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수학 시간에 배웠던 행렬이나 막 이런 것들이 드디어 쓸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어디 쓰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그냥 배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을 다 좀 알고 좀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 제대로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영포, 뭐 수포 다 포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딪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어떻게 하면 좀 애들이 그렇게 영포, 수포겠지만 애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공지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요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이 좀 같이 모여서 애들의 기초 실력을 좀 향상시켜주면 어떨까? 네,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까 서울전자고를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그 분수를 계산 못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5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모여 있는데 그리고 영어도 파닉스도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당장 얘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오면 인공지능 기초를 배우게 될 텐데 그 전에 조금이라도 애들이 좀 편안하게 인공지능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해서 겨울방학 때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화면 공유하면서 다시 좀 알려드릴게요. 네. 화면이 혹시 보이실까요? 네, 선생님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은 아까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가 그래서 영어 그리고 사회, 수학 선생님이 모였습니다. 비전공자 3명이 모여 가지고 인공지능 수업을 해 보겠다고 뭉쳤는데요. 사실 저희가 요거를 이제 캠프를 진행할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이 아무도 애들이 안 들어와도 '우리끼리라도 배워 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거든요. 저도 인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쓰였던 수학이 궁금했고 영어도 좀 더 배웠으면은 명령어가 다 영어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걸 저도 배워보고 싶어 가지고 제가 배우고 싶은 마음에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 인공지능 교육 운영사의 MSE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혹시 요게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셔요?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셔요. 네네. 이 M이 원래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였으면은 그 막 상품권도 드리고 퀴즈도 냈을 텐데 그냥 여기서 하니까 그냥 바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MSE가 M이 매스매틱 수학, 그리고 S는 소셜 스터디스 사회, 그리고 E는 잉글리시입니다. 원래 이 MSE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되게 민 스퀘어 에러라고 되게 중요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 오차를 줄여가면서 그 예측을 해내 나가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수학 선생님이 저희 백재원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거기서도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멤버 소개를 하면 AI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AI를 들고 가는 선도하는 약간 그런 이름도 있고요. AI를 이렇게 대문자로 둘 다 쓰면은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랑 구분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AI라고 지었고 그런 인공적인 인공지능이 아니라 약간 사람 개개인의 개별 지능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고 해서 약간 아이를 소문자로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는 항상 아이들 같이 좀 재밌게 노는 마음으로 이걸 좀 가볍게 해 보고 싶어서 노는 아이들이다. 네. 노는 것에 A인 아이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백재호, 이주원, 한수지 선생님을 소개를 해 보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수학, 사회, 와. 영어가 뭉친 것입니다. 네, 일단 영어 선생님 먼저 소개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데요. 그리고 저는 네. 네, 영어 선생님 먼저 소개를 좀 해 볼까요? 네, 지금 영어 좋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와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서울전자고에서 영어과에 있었던 한수지입니다. 제가 이번이 되게 그 교무 일도 처음이고 이렇게 교직 생활하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저희 이주원 선생님께서 정말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뜻깊은 한 학기 보냈었던 한 학기였습니다. 우선 너무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수지 선생님이 좀 이따가 그 영어 쪽 내용을 조금 소개를 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같이 참여해 주셨고 이건 접니다. 저도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와, 기타 치는 모습 멋지시네요. 와. 네. 네, 그리고 여기 저희 수학 선생님이 여기 중간에 가운데 계십니다. 네, 그래서 수학 선생님도 잠시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와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AI들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백재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수학 선생님 같지 않고 뭔가 체육 선생님 같은 느낌이, 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육도 배우쌤은 가르쳐요. 실제로 역시. 네. 그래서 대호쌤이 실제로 체육도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애들이랑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침에 운동교실도 막 여시고 지금 이 장면이 그러지 않아도 그 팔씨름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들이 정말 공부보다 훨씬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제 때 이제 저는 베이스 기타를 쳤고 이제 그 팔씨름 심판을 보셨고 영어 선생님은 똥발반의 춤을 추셨습니다. 네, 와, 보시면 세 분 다 알겠지만 너무 멋진 확률 선생님이시네요. 100%입니다. 네. 사실 저도 와. 쳤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접니다. 네. 멋지셔요. 제가 다 못하는 것들만 한 춤하고 음악하고 체육하고 와, 너무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해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리면 저는 학교문화 큐레이터라는 그 저만의 자칭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지만 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는 것으로 바꿔볼까 요거를 좀 고민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팔방미인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4가지 방면으로 도전, 그리고 성장, 변화, 나눔. 네, 요 4가지를 추구하는 네, 그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하는 네, 그런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 인공지능 교육 전문가 그 200시간 연수를 했더니 이거 민간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네, 가지고 있고요. 그 마지막 연수 끝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술의 학생 상담 및 이해 활용 방안 요거는 상을 또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요 사례를 좀 뒤에 가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인공지능 교육이란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그 서울 로봇고등학교에서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강의 시작 전에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연 나에게 인공지능 교육이 무엇일까? 하고 여쭤보고 포스트잇에 좀 써서 붙여달라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이제 요런 대답을 해주셨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되게 미래의 친구 가까이 다가온 이런 건 일반적인데 전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숙제가 세상에 무려 4개나 있었습니다. 숙제. 이 얘기는 모두 다 이제 인공지능이 되게 좋고 어떻게 좀 재미있게 배우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싶다는 거 이것도 선생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가르쳐보고 싶지만 또 이게 숙제로 다가오는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라는 게 선생님들의 그런 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 숙제를 좀 내 과목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접근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비전공자가 모여가지고 이 인공지능 캠프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게 교육 형식이 아니라 캠프 형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일간 겨울방학 때 캠프를 했었고요. 온라인 캠프입니다. 그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차피 모일 수가 없었고 근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좋았던 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통 교실에서 3분이 같이 수업을 하려면 이게 동선도 맞아. 꼬이고 좀 뭔가 부자연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온라인 공간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자기 부분이 나오면 설명을 하고 협업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좀 입체적이기 때문에 애들도 재밌어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의 그 수업 장면입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네, 수학 선생님은 제주도에 내려가셨었는데요. 제주도에서 실시간으로 제주도 풍경을 보여주시면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네, 더 그래서 이거는 좋아했겠네요, 애들이. 네. 저희도 좋았어요. 힐링되는 기분으로 막 풍경을 보면서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던 게 우리는 여기서 선생님이 아니고 교관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관처럼 같이 너희들과 뭐 이렇게 훈련도 하고 새로운 거에 도전해보면서 같이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저희가 다 같이 배우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전공 선생님들이 아마 부담스러워하실 텐데 수업보다는 다른 형태로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와콤으로 수업을 하셨던 장면인데요. 이게 행렬이거든요. 요즘에 교육 과정에서 행렬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공지능 할 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데이터 처리할 때, 빅데이터 이제 처리할 때 행과 열 요런 개념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때 이걸 못 배우고 바로 이제 인공지능을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행렬에 대한 조금이라도 개념이 있으면 훨씬 네, 배우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행렬을 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캠프를 진행하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을 3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선생님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요 3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요거를 좀 네,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배워보니까 되게 인공지능이 문제를 되게 잘 풀더라고요.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인간이 배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인공지능은 오로지 숫자만 가지고 논리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우리 인간한테는 되게 쉬운 것도 인공지능은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처절함이 보이더라고요. 그 숫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거를 잘 오차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인간도 이렇게 하면 참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것들을 한 2가지 정도만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인공지능의 사고방식을 알면 네, 그래서 그 2가지가 바로 차원 변경이랑 또 일단 시도를 해 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 이 2가지 방법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배우면 배울수록 '아 얘들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인공지능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지능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인공지능의 교육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는 것이 더 이상 힘이 아니더라고요. 뭐 네이버 찾아보면 다 알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막 이렇게 네이버 다 찾아보면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아는 것이 아니라 네, 하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요 3가지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캠프 전에 학생들한테 한번 "너희들 인공지능 수업에서 뭘 기대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은근히 좀 이렇게 어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이과 과목들은 다 배워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알고리즘 수학을 배우고 싶다. 인공지능이 쓰일 만한 것과 미래에 무슨" 그래서 학생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지식이 많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보다 더 인공지능에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교사로서 약간 인공지능 역사, 윤리 요런 쪽을 좀 그리고 문제 해결 관한 부분 요런 쪽을 설명을 했었고요. 수학 선생님은 이제 알고리즘에 나오는 수학 같은 거 그리고 영어 선생님은 그 언어로서의 인공지능 명령어 네 요렇게 네 프로그래밍 요런 쪽을 좀 설명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을 네 이렇게 가지고 그 수업을 조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학생들한테 요런 그 시사적인 것도 요게 최근에 그 라스베가스의 그 CS 2022 해 가지고 얼마 안 된 그런 기사인데요. 뭐 이 아메카가 농담도 하고 "너는 뭐 마스크 안 써도 되냐?" 했더니 "나는 로봇이어서 마스크 쓸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도 받아치고 뭐 고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소개를 해 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미션을 좀 많이 줍니다. 보통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미션을 주고 중간 미션, 마무리 미션 요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접속 상태를 좀 확인해 보고 뭐 이렇게 인제 그때 시작했던 미션입니다. 그냥 제가 오늘 별다른 편집 없이 예전에 썼던 그 캠프 때 썼던 파워포인트를 거의 그대로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냥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영어로서 설명을 해 주셨었거든요. 영어 선생님이 요렇게 인제 영어 나올 때는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이 아티피셜이 뭔지 요런 이게 어원을 풀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됐어요. 그냥 AI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아티피셜이고 이게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지능이구나.' 뭐 이렇게 좀 영어로 이해하니까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파이썬도 이게 비단뱀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이 비단뱀을 뜻하고 이 로고도 이렇게 그려진 거다. 뭐 그런 설명도 해주셨고 여기 나오는 다 용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전부 다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또 소개해 주시니까 더 이렇게 귀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특히 여기서 저는 커널 트릭에서 커널이 도대체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커널이 뭔지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거 조금 이따 뒤에 나오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 쪽을 먼저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게 1950년대부터 되게 생각보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70년 전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뭐 이세돌, 바둑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되게 최근 걸로 알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역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 역사가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트머스 대학에서 존 메카시 등 10명의 과학자가 모여서 인공지능 워크숍을 가지면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탄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그 개발자들 중에 프로그램 전공, 컴퓨터 전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학자, 뭐 물리학자, 그리고 언어를 전공한 사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이 뭔지 그걸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우리 과학 물리학에서 이렇게 푸는데 이런 해결 방법은 어때 하면서 제안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인공지능 언어가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되게 종합 학문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 컴퓨터 전공자만 할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같이 이렇게 융합을 해서 하면 인공지능 교육을 더 이렇게 그 태생에 맞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퍼셉트론을 개발한 그런 얘기도 해 줬고요. 그리고 이때 1957년부터 뭐 한 20년 이내로 사이버 인공지능 사회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했던 요런 것들은 일단 지나가고 저희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아마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이런 지식을 저희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문학만 이렇게 셋이 뭉쳤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정말로 프로그래밍을 전공하신 선생님까지 같이 껴서 했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학생들한테 요런 설명도 간단하게는 했었고요. 오버피팅, 언더피팅도 이제 요런 이제 퀴즈 내면서 했지만 이게 다 영어잖아요. 오버, 언더 이런 게. 그리고 피팅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파닉스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한테 그냥 언더피팅, 오버피팅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요게 어떤 뜻인지 영어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이런 거구나.' 하고 애들의 이해를 더 도울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냥 지나가고요. 인간의 지능을 그러니까 그 두뇌를 모방해서 퍼셉트론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것도 그냥 지나가고요. 겨울이 찾아온 얘기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겨울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까 전에 그 인공지능 개발된 지 한 20년 안에 인공지능이 세계를 제패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지 제가 지금 살짝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전자과 선생님들이 계시면 요거를 되게 잘 아실 거예요. 뭐 AND 게이트, OR 게이트 이런 게 나오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고 전공이 아니어서 잘 설명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요 부분이 좀 재밌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수학 선생님들은 딱 한눈에 보시고 '아 저게 저거구나.' 하고 알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OR 게이트가 두 입력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을 출력하는 거. 그래서 뭐 결격 사유가 그 사회적 지지가 뭔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회적 지지를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게 제 핸드폰이 자꾸 떨어졌네요. 제가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게 한 템포 쉬어가라는 게시로 알고 다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너무 다다다닥 했었나 봐요. 네. 놀라진 않으셨죠? 꽝 갑자기. 네. 네, 그래서 이게 여기에 00이면 0, 1이 하나라도 있으면 1을 출력하는 고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인공지능이 주로 분류하잖아요. 개 아니면 고양이. 근데 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 개, 여기 있는 것들은 고양이 이런 식으로 분류할 때 요렇게 선을 그어서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요 수식을 그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OR 게이트 요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분류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AND 게이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개가 모두 같아야지
두 개의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1이 출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00일 때는 0이고 다른 건 전부 0인데 둘 다 1인 경우에는 1이 출력이 되는 그것도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요렇게 하나만 따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드 게이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두 개의 입력 중 하나만 0이어도 1이 출력되는 이게 결격 사유가 있는데요. 결격 사유가 뭔가 없어야지 얘가 그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을 때 1이 출력되는 그런 명령인데요. 요것도 이제 선을 그어서 요런 게 출력할 수 있도록 선을 그을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은 합격, 얘는 불합격 요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XOR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이거 영어 선생님이 발음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배타적인 OR 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전기 신호 처리할 때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전기과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저희 학교에도 전기과가 있거든요. 애들이 이런 거 하는 걸 저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렵겠다 싶었는데 인공지능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가 동일할 때 0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가 동일할 때 0. 그래서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뭐 이제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두 개가 동일할 때는 0이 출력되도록 하는 요 식은 어떻게 해도 분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얘가 있고 얘랑 얘랑 같이 묶어야 되는데 선을 요렇게 그어도 분류가 안 되고 요렇게 그어도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눈으로 보기에 눈으로 풀려도 풀리는 이런 쉬운 문제를 컴퓨터한테 계산하라고 줬더니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 푸는데 무슨 인공지능이냐.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겨울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인공지능을 발전시키지 않고 그냥 정체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의 한계가 그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그런 기계가 인간처럼 계산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에 봉착한 걸 말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거 배우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차원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칠판에 이렇게 그려서 풀지 못하는 거를 칠판이 평면이니까 안 풀리는 거잖아요. 칠판을 접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을 변경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원을 한 차원 높여 가지고 이렇게 접어 보면 이 두 개는 같은 걸로 분류가 되고 더 아래에 있는 것들은 분류가 이렇게 다른 걸로 분류가 되는 요런 차원 변경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약간 다른 차원에서 보면 해결이 되겠구나. '인공지능에 이런 면을 인간이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3 차원까지도 뭐 이렇게 3 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풀기가 좀 어렵잖아요. 2 차 방정식은 풀어도.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뭐 3 차, 4 차, 5차 뭐 그 어떤 차원이든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커널 트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커널이 영어 선생님이 핵심이라는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핵심적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핵심 기법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평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얘를 차원을 올려보면 어떤 차원에 이렇게 분포가 되는지 그 경향을 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인공지능과 그 인간이 아무리 해도 3 차원밖에는 사고가 안 되는데 얘네들은 뭐 10 차원, 뭐 20 차원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얘네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치만 얘네들이 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인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요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는 파이썬을 좀 위주로 했었고요. 그 파이썬 명령어 자체를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요즘에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이 파이썬이기 때문에 파이썬 얘기를 쪼금 더 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이썬을 개발한 사람이 귀도 반 로썸이라고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 사람이 그 때는 1986 년인가 굉장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런 용어가. 지금 우리가 막 배우는 요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 크리스마스 날 이제 회사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더랍니다. 이 사람 대단하죠. 크리스마스 날 회사에 오다니요. 그쵸? 그래 가지고 아예 이제 일하긴 틀렸고 그냥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은 뭐 할까? 그냥 집에서 심심한데.' 하다가 만든 게 바로 이 파이썬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심심해서 놀다가 만들어진 거. 그래서 우리도 애들이 좀 많이 놀지만 노는 애들 보고 너무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놀면서 이런 걸 만들기도 하니까요.
예, 그래서 파이썬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요거는 영어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캠프 때 저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맨 밑에 now is better than never 이거는 해석은 저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저희가 비록 많이 그 인공지능에 자신도 없고 다들 숙제로 생각하지만 각자의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서 뭔가를 하나씩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파이썬의 정신이 이렇다는 걸 일단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이랑 기계학습, 그다음에 뭐 머신러닝 이런 게 차이점이 뭔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이제 가르쳐 줬었고요.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의 차이점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건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그래서 이제 또 중간에 미션 타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쉬운 것은 인공지능에게 어렵다. 사람에게 어려운 것은 인공지능에게 쉽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또 의외로 좋은 대답들을 해줘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쉽지만 인공지능에게 어려운 것이 애들이 거짓말을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그리고 그럼요. 운동은 못하죠. 네. 음. 그리고 편견을 갖지 않고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담아 새로운 것을 창작해낼 수 있는 것. 네, 이거 바로 영어 선생님 한수지 선생님이 적어주신 겁니다. 저희가 캠프 참여하면서 저희도 똑같이 미션을 하면서 막 수학 선생님 문제 내는 거 우리도 똑같이 풀면서 저희도 같이 배우면서 했었거든요. 미션도 똑같이 학생처럼 참여를 하고 그래서 한수지 선생님이 이렇게 명언을 남겨주셔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인공지능에게 쉬운 게 그 계산하는 것. 그다음에 뛰어난 학습. 네,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빠른 시간에 분석하는 거. 요런 건 쉬울 것이라는 학생들의 응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째 날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둘째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게 약간 흐름이 있어서 저희가 첫째 날은 역사 요런 쪽 위주로 이제 가볍게 지나갔고요. 둘째 날 드디어 수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려운 수학이요. 보통 저희가 캠프를 할 때도 첫째 날 좀 이렇게 놀다가 둘째 날에 가장 어려운 거 하고 캠프 뭐 이렇게 미션 뭐 캠프파이어 하고 좀 애들 울고 마지막 날에 조금 이렇게 풀어주면서 끝나잖아요. 저희도 좀 그런 흐름을 좀 따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수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다. 니들 뭐 하냐. 좀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네. 여기도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네, 공부를 하죠. 지금 저희가 선생님들도 공부하는 이 시간에 인공지능은 또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게 바로 인공지능의 사고방식. 일단 해보고 오차를 줄이는 방식이더라고요. 얘네 참 멍청한데 똑똑한 거죠. 인간들은 저질러 보지도 않고 그냥 나 못해 하고 포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은 안 그렇더라고요. 얘네는 그 사고방식이 먼저 이거를 내가 분류를 해보고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 틀렸으면 다시 해보고 이거를 수없이 계산을 반복하면서 하더라고요. 정말 눈물겹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 네, 그게 이제 바로 MSE입니다. 저희 그 MSE 인공지능 융합 그 수업의 약자이기도 한 이 MSE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선형 회귀 모델의 알고리즘에 나오는 건데요. 평균 제곱 오차, 민 스퀘어 에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이상한 막 기호들이 나오잖아요. 이 시그마 나오는 순간에 이제 저는 나자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에 제가 잠시 그 수학 선생님의 도움을 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학 선생님께 드렸던 그 질문이 바로 경사강법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질문도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MS이라는 거를 도저히 사회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치만 수학 선생님은 이거를 설명을 되게 쉽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잠시만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 선생님 좀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선생님. 예, 지금 저 와콤이 없어가지고 제 손을 카메라로 이제 비춰가지고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선생님. 예, 오늘도 뭐 간단히 설명할 건데 질문을 할 거니까
다들 긴장하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발표자가 크게 보일 거예요, 아마. 예. 그럼 여기 쓰겠습니다. 지금 MSE가 어떻게 나왔냐면 시그마라는 게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더하기요. 다 더하기. 정확한데요? 0에서 예. 무한대까지 모으는 거 아닌가요? 예, 무한대까지 더하면 뭐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화면이 거꾸로 보이시지 않나요? 혹시? 아니, 잘 아니요.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이고 잘 끝났습니다. 보이고 계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오차라는 게 막 이렇게 점들이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이 선을 그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리니어 요 선을 레그레션. 예.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나온 데이터 값이고 여기에 있는 게 예상하는 값이라면 요 차이가 오차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자료에서 보면 y, i 빼기 y, i 바 요게 오차를 의미하고요. 자, 네. 그런데 요 오차나 우리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 오차 이게 만약에 플러스 값이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건데 이 의미가 요 선에서의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다 양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제곱을 시킵니다. 아, 양수로 바뀌라고. 음. 의미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거예요. 다 모아, 오차들을 예, 다 다 더해요. 모아서, 다 더해요. 요 길이들을 제곱을 시켜서 빼서 이 네. 차이를 이 오차들을 제곱을 시켜서 i는 0부터 n개 있으면 이런 게 n개 있으면 이런 오차들이 n개 있으면 n개까지 더한 후에 그거를 n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걸 이게 MSG. 그렇죠.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거죠. n으로 나누는 이유가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바로 MSE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걸 왜 쓰냐면 우리가 경사하관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예, 짧은 시간에 이제 설명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예,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재밌어요, 이 선생님. 오차를 이 오차를 구해서 그것들을 다 제곱시키고 더해서 평균을 구한 후에 그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값에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MSE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사하관법이라는 건 요 y축과 x축이 있을 때 자, 이 x축을 기울기 이 값이 바로 y축이 MSE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MSE가 이렇게 계속 작아져요.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커질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요 점을 찾는 거예요. MSE가 가장 작을 때. 그러니까 요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 MSE가 여기일 때는 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으면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MSE가 여기 있을 때는 직선이 조금 더 요 점들을 대표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을 때가 바로 딱 요 직선을 요 점들을 오차가 가장 작을 때의 직선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경사하관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렇게 막 MSE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머신은 이거를 계속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바닥이냐 아니면 여기가 바닥이냐를 계속 가보면서 MSE 값을 계속 구해서 어디가 진짜 바닥인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는 여기가 바닥이란 게 한 번에 보이거든요. 예, 근데 얘네들은 이거를 계속해서 이 MS를 이를 이용해서 요 직선을 여기 곡선으로 치환해 가지고 계속해서 바닥을 찾고 있는 거죠. 가장 오차가 작은 그 값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질문 하나 들어갈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긴장하시네요, 질문에. 아,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을 텐데요. 그럼 마지막에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맞추시는 선생님께 AI들의 그 명의로 커피 쿠폰을 하나 쏘는 네,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다시 화면 예, 공유를 하겠습니다. 하나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끝나실 때 예, 질문 하나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역시 온라인으로 할 땐 마무리 미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접속을 해주시는 분께 네, 그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저 혼자였으면 설명을 못했을 텐데 이렇게 수학 선생님이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아마 저희 연구에서도 수학 선생님 강의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저희 수학 선생님은 응용수학과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뭔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영어 선생님 한수지 선생님도 컴퓨터공학과를 복수 전공하신 융합 인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네, AI들이 정말 에이스만 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경사각법, 네, 이런 게 있었고, 제가 여기에 수업 받으면서 낙서해 놓은 거 혹시 보이셔요? 이게 그라디언트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그라디언트라고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리고 이게 명령어로 나오거든요.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거. 근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문제 없이 하시겠지만 저같이 영포자들은 저게 도대체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이런 것도 이게 경사도를 일명 경사라는 거를 설명해 주시고 애들이 이 단어를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복합이더라고요, 완전히.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고, 이게 열심히 이제 저희한테 통계 기초를 가르쳐 주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확률 게임이니까요.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도 재밌는 이 미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가 그 선생님들 이번 연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혹시 나중에 교원학습 공동체 같은데 인공지능 혹시 같이 공부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저희를 초대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이 이런 깊이 있는 내용까지 전수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요. 드디어 3일째가 됩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날의 그런 파워포인트였고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선생님. 편하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한수지 선생님이 만드신 파워포인트여서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은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언어로서의 인공지능, 그리고 십진법과 이진법. 그 기계의 언어는 이진법이고 인간이 쓰는 숫자는 십진법.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해주셨고, 특히 여기 프랑켄슈타인 속의 그 영문학 작품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정말 저도 이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짧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그 인공지능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부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그 인간과 그 인공지능이 소통하기 위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이해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요것도 동영상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도 영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 프로가 미리 먼저라는 뜻이고 그램은 작성된 것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미리 작성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프로그램이 저런 거구나 하고 더 이해가 쉽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영어 어쩔 수 없이 용어니까 그냥 외우지만 그게 이렇게 영어 어원을 통해서 설명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봉화에서 일일이 따왔던 거. 네, 그래서 요런 을 하고 선생님 화면 네. 공유에 지금 일단은 그 영상 그 화면만 보여요. 공유. 아, 그런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중요한 보입니다. 네. 있네요. 아, 네네. 네. 요거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어원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던 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영어 어원을 따져가면서 보면 더 프로그래밍이 미리 먼저 작성된 계획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션도 중간 미션으로 비밀 언어를 만들기. 그래서 우리들끼리 약속해서 언어를 만들어 보는 이런 게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그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묶어서 이제 같이 미션도 진행해 보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영어 선생님이 이제 도와주실 시간입니다. 정말 재밌거든요. 한번 꼭 들어보셔요. 네. 네, 우선 저는 프랑켄슈타인이랑 연관지어서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희 인공지능 윤리를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메리 셸리의 영문학 작품 프랑켄슈타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들 알고 계시죠? 프랑켄슈타인이 뭘까요? 우선 머리에 못을 박고 만들어진 괴물 같은 형상의 이름을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에요. 원래 프랑켄슈타인은 영문학 작품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냐면 그 창조물, 우리 먼저 머리에 못 박고 만들어진 괴물 있죠. 그걸 만들어낸 박사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에 못 박은 괴물은 소설이 끝날 때까지 프랑켄슈타인 창조자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서 크리에이처라고만, 그러니까 창조물이라고만 작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프랑켄슈타인 박사 창조자가 자신의 창조물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책임지지 않고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을 정도로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을 대할 때의 모습이지 않나? 이거를 학생들에게 좀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었으면서 또 마음대로 또 부셔버리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이게 저희 PPT 보면은 영문학 작품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이게 그 크리에이처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빨간 색깔 부분 보면 나는 불행하기 때문에 사악하다. 모든 인류가 나를 피하고 증오하지 않는가. 내 창조주인 당신도 나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승리의 기쁨에 젖으려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크리에이처가 만드는데 이게 인공지능 윤리와도 연관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거를 좀 연관지어 수업을 했더니 학생들의 몰입도와 좀 이해도가 높았던 수업이었습니다. 네, 이거를 그 영화 좀 짤막한 클립으로 학생들과 같이 봤고요. 이거 유튜브에 프랑켄슈타인 영어로 치면은 2시간짜리로 나옵니다. 선생님들 좀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링크 다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불 끄고 영화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아직 저도 못 봤거든요. 프랑켄슈타인.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인공지능 윤리랑 연결될 수 있는 게 참 신기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좀 일단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엔트리 뭐 번역기 이제 요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런 거 일단 시간 관계상 조금 지나가고요. 요런 거는 학생들이랑 간단하게 이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좀 재밌어서
좀 알려드리면 차론체 얘기도 했었고 칸과 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번역기가 아직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혹시 아셔요? 김치찜을 김치 위시리스트라고 번역을 해 놓고 특히 매생이 전복죽이 진짜 압권입니다. 매생이 에브리 라이프가 전복됐다는 이런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번역을 해도 인간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전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요런 얘기도 해 주셨고요. 네. 요런 것도 그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딩이라는 것도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코드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얘기하고 ing는 그것을 작성하는 행위를 얘기한다. 그래서 코딩이란 것은 컴퓨터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도 되게 감사했어요. 저도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수학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영어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참 재밌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코딩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을 요렇게 친절하게 다 이렇게 만들어서 단어를 설명해 주셨었고요. 이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코딩에서 참 많이 나오는 용어거든요. 요런 것도. 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전부 다 코딩 용어가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코딩에서도 참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영어 선생님들이 좀 코딩 용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학생들이 배울 때 되게 쉽게 이해하고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변수, 배열, 함수, 클래스 맨날 나오는 용어인데 이거를 이렇게 배울 기회가 참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그 마지막 날에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을 마무리를 이제 인공지능 윤리 얘기를 했었는데 인공지능 윤리 쪽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인제 요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제 발표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인공지능에게 도를 학습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셔요? 이게 그 코리아나 미술관의 렉처 콘서트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었던 재작년이네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인공지능 그 돌멩이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후추를 뿌리고요. 이렇게 케첩을 뿌린 다음에 이거를 학습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얘를 다들 아시다시피 돈가스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돌인데 자연물을 돈가스로 인제 이해를 하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면접도 하잖아요. 근데 그 면접관 자체가 이미 그 데이터가 편견으로 많이 오염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면 인식할 때도 흑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분류하거나 판별하는 데 쓰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이해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요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이제 애들이랑 꼭 하는 게 인공지능을 어디에 이용해야 될까? 옛날에는 그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경우보다는 갑옷이 무거워 가지고 전쟁터에 가다가 싸워 보지도 못하고 죽은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철덩어리를 메고 잘 먹지도 못하는데 또 저 변방 얼마나 멀어요? 그치만 인제는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로봇 병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애들이 이걸 게임 보듯이 보더라고요. 막 실시간 영상을 보고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인간화를 가속화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는 이런 킬러 로봇이나 뷰봇이 아닌 착한 일을 시켜야 절대적으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시간은 없지만 제가 좀 수업 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장면이어서 요 부산행 마지막 장면은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보신 분들한테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좀 그래도 근데 이게 캡처한 거여서 중간에 갑자기 화면이 약간 튀지만 그래도 내용은 전달이 되니까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선생님 잠시만요. 네.
맞은편에서 2명이 접근하고 있다. 아이와 성인 여성으로 추정. 이상. 감염 여부 확인하라. 이상. 니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 확인 불가능하다고 보고해. 육안으로 잠시만요. 이게 왜 튀지? 네, 잠시만요.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애가 걸어오잖아요. 근데 딱 이제 총을 겨누고 있는데 "이거 사살할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사살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 사람 병사는 애가 노래를 막 알로하워의 노래를 부르면서 오니까 이걸 쏘지 못하고 일단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와 그 임산부를 구출하는 그런 장면이 부산행 마지막 장면인데요. 인공지능 로봇이 만약에 전쟁에 투입됐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애들이랑 하면서 이제 로봇 3원칙 요런 얘기도 네, 저는 수업에 좀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쪽 수업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또 영어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또 해석하면서 영어 공부와 같이 또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선한 곳에 쓰여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그 발표했었던 그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이제 코딩의 실제도 학생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저의 블로그를 자연어 처리 기술로 한번 분석을 해본 그 사례가 있어서 좀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한 달 동안 그 블로그를 썼던 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이게 하루에 6가지 불가능한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저는 그 영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애가 맨날 악몽을 꾸는 거예요. 도도새와 조끼 입은 토끼랑 웃는 고양이도 있어요. 내 머리가 이상해진 걸까요? 맨날 밤에 악몽을 꾸면서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다크서클이 가득해 가지고 아빠한테 말을 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 같구나. 넌 비정상이야. 확실히 이상해. 하지만 비밀인데 멋진 사람들은 다 그래."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말이 하루에 6가지씩 불가능한 상상을 하라는 말을 해 주거든요. 근데 인제 앨리스가 커서 모험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아주 불가능한 그 막 불을 뿜는 용이랑 아무도 그 터치할 수 없는 그 용이랑 맞닥뜨려서 싸울 때 이 생각을 딱 합니다. '난 아침마다 6가지씩 불가능한 일을 상상했지. 그래서 지금 그걸 상상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결국 인제 용을 무찌르고 다시 자기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저는 인제 이거를 영화를 보고 '그럼 나도 하루에 6가지씩 불가능한 상상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제 저는 아침마다 그 업무 포탈에 접속하기 전에 왠지 저의 영혼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저의 블로그에 접속해서 하루에 6가지씩 불가능한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니에요. 뭐 비닐을 없애면 우산이 나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막 써 봤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하루에 1명 이상 무언가를 선문할 수 있다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짜잘한 건데 이제 제가 이거를 코딩을 세련되게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제 그 말에 단순하게 빈도수를 세 본 겁니다.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 거기서?' 그랬더니 이게 인제 그래프로 나왔고 고걸 이제 자연어 분석을 했었던 소스 코드입니다. 이거 제가 짰다기보다는 긁어 왔어요. 긁어서 저의 데이터랑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커말못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리려고 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설명을 좀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로딩해서 빈도를 구해 보고 이제 단어 수를 세어 보고요. 여기서도 형태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들어보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프도 그려 보고 워드 클라우드도 한번 그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인제 여기서 전문가 선생님들은 '아 저 사람 코드 잘못 찍었네.'라고 좀 이렇게
비평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여기서 좀 통찰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막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따가 크게 나온 게 '아 이게 좀 가능성을 내가 많이 생각하는가?'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아는 것보다 하는 게 힘이라고 했으니까 하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관심, 뭐 인정받는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많은가 봐요. 관종인가 봐요. 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나왔고요. 부끄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재즈, 제 음악도 되게 좋아해 가지고 재즈도 나오고 선물 요런 것도 많았고요. 뭐 만나다, 뭐 뭐든 자신도 있네요. 그리고 생각, 방법, 뭐 편견, 책 요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전도 있네요. 만들다? 네. 그리고 선생, 학교, 공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다른 거에 대한 것들?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보고서 '아 나한테 이런 단어를 내가 많이 쓰고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게 중요했구나.' 하고 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런 프로그램이 뭔가를 판별하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나 학생의 잠재력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만으로도 어떤 걸 자기가 안에 갖고 있는지가 발견이 되니까요. 그래서 인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캠프에서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요 3 가지 인공지능처럼 생각하지 말고 인공지능처럼 어느 순간에는 또 인공지능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꼭 숫자로 만들 수 없는 감성과 개성을 장착하는 게 오히려 더 인공지능의 교육의 더 핵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전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한번 해 보시길 시도해 보시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인제 다 한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료증도 네 만들어서 줬고요. 이거는 네 수지쌤이 이렇게 멋지게 수료증을 또 만들어 주셔서 간단하게 수료식도 거행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인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교원학습 공동체 같은 기회가 있으면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로봇고에서 했었던 그런 퍼실리테이션 사례인데요.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과 공유했던 내용은 이 MSE 인공지능 교실 운영 사례 요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같이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 있는 주제 도출하는 워크숍을 같이 해 봤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통합사회, 수학, 영어가 어떻게 겹쳐서 저희 수업안을 만들어 냈나 하는 걸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 본 거고요. 음. 이거를 로봇고등학교에서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도 한번 해 봤거든요. 이게 가능한가? 우리 셋은 같은 부서였고 같이 합이 맞으니까 가능했지만 서울 로봇고등학교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게 가능할까 하고 한번 도전을 해 봤는데요. 되게 의외로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들끼리 자기가 갖고 있는 분야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 그리고 그것들을 겹쳐 봤을 때 인공지능에서 어떤 공통 분모를 뽑아낼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이게 사실 그거거든요. 그 제본 용지 있잖아요. PPT 용지? 그거거든요. 그걸로 한번 이렇게 매직을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한번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국어 전공하신 선생님이랑 또 여기에 제어 뭐 요런 걸 다루시는 과목이니까 이게 무슨 과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서로 다른 과목이 만났을 때 오히려 더 색다른 시너지가 나오더라고요. 요쪽 같은 경우에는 전기과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여기 좀 로봇을 다루는 선생님 요렇게 만나서 인제 요런 작업들을 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발표는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바돼서 10 분간 오바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들 오늘 이주원 선생님 수업 사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영 선생님 어떻게 네. 아니 제가 너무 수업을 이거 해 버리고 정신없이 끝내 버렸는데 사실 이 수업을 같이 해 주신 그 수학 선생님이랑 영어 선생님의 소감도 좀 같이 하셨으니까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고 네 또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수업하신 소감 우리 백지호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 우리 이주원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마치 아나운서처럼. 네. 너무 그 사람의
꼭꼭 박히게. 오. 그리고 저는 너무 기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문제 하나 드리고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를 마치 한 3분 4분? 아, 원래 이거 뭐 푸는데 1, 2분 걸릴 것 같은데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 보이시나요? 거꾸로 보입니다, 선생님. 아, 예, 지금 바로 보입니다. 아, 이게 햇빛이 네, 이제 좀 이제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선생님. 1회, 2회, 예. 3회 데이터값 예측값. 네,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1회에 데이터값 3, 예측값 1, 2회에 데이터값 0, 예측값 2, 3회에 데이터값 1, 예측값 3, MSE를 구하세요. 이 쉬운데? 혜진쌤이 맞히셨네요. 제일 먼저. 야, 맞습니다. 혜진 쌤은 예. 뭐든지 이렇게 잘하십니까? 어떻게? 아니, 와,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배웠습니다. 와, 예,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모범생이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혜진쌤은 우리 이주원 부장님한테 이제 뭐 전화번호나 이거 말씀해 주시면 상품을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혜진쌤 혹시 수학 선생님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와. 네, 수학 선생님이시면 반칙인데 반칙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한테 채팅창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커피 쿠폰 네, 싸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문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영어 선생님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감? 네. 한수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우선 이름이 AI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 같은데 저희 이주원 선생님이 진짜 소녀 같으신 분이고 막 힘들더라도 진짜 막 아이들처럼 너무 재밌다고. 캠프 너무 재밌지 않냐고. 재호 쌤도 중간중간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세진 쌤이 맞췄던 것처럼 캠프 내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 많이 틀렸거든요. 그것도 전혀 부끄럽지도 않았고 진짜 그냥 아이들 마음으로 돌아가서 너무 오랜만에 재미나게 수업했었던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캠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발표 기회도 만들어 주셔서 너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그 오정은 선생님이 캠프로 진행할 생각은 못 해봤어요. 너무 참신합니다. 쌤들의 에너지가 무척 인상적입니다. 설명을 들으니 인공지능이 말랑말랑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표현을 너무 저도 막 속으로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셔서 그 말랑말랑하다는 표현도 그러시고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오래 수업사를 나누면 해보니까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많은가 봐요. 제가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이렇게 또 바로바로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경 선생님께서도 선생님 정말 재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융합 교과로 뭉치셔서 배가 되는 재미있고 잔잔한 흥분이 있는 수업이네요. 융합적 연구 모임이 정말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가 다들 이렇게 공감하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정말 정리 잘하셔서 피드백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참여 선생님들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동영 선생님 이렇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좋은 수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귀하시고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소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철학 수업 듣는 느낌이었어요. 철학 수업. 선생님의 그 오늘 수업자의 나눔은 철학 수업을 듣는 느낌이었고, 저희가 매일 고민하고 있는 AI 융합 교육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실제적인 한 모델, 하나의 그 사례를 되게 잘 보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서인 선생님 엄청 길게 써주셨어요.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저도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저희 연구의 이름이 AI 융합인데, 정말 제대로 된 융합 수업을 보면 역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서희 선생님이에요. 저는 초등교사인데 서로 다른 전공을 지닌 선생님이랑 협업하신 모습도 부럽고요. 더 나아가서 수학 선생님 수업도 영어 선생님께서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신 것도 정말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수업 기획할 때 어떻게 보면 좋을까 귀감이 됐습니다. 나중에 저희 학교에 오셔서
해주세요라고 벌써 또 이렇게 프로포즈 해주셨어요. 또 이주원 선생님 워드 클라우드까지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고척고 고희영 선생님께서 아까 그 문제 풀이 해설 좀 혜진 쌤, 아까 그 문제 풀이 해설 좀 부탁드려요라고 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학원에서 소개해보고 싶은데 우리 조영희 선생님은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대학원에 소개해보고 싶은 수업 사례라고. 맞아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에게 수업 사례 나눔해드리고 그래서 그래서 인공지능 융합교육이 필요하고 우리가 모여서 이런 걸 해야겠구나라는 거에 정말 좋은 모범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주리 선생님께서도 캠프에 들어가서 수업 듣고 싶은 마음. 맞아요. 저도 그랬는데 마음 맞는 서로 다른 교과 선생님들 하나의 프로젝트 수업을 만나기 어려운데 정말 귀한 분들이 만나셨네요. 수업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런 그 캠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조금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줌에서 만나서 수업하면은 융합이 되니까 또 이런 우리가 또 캠프를 또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구나. 많은 인사이트를 줬던 그런 수업사를 나누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원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들 이렇게 소감 듣고 피드백 들으면서 마지막 소감이나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이렇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아까 여기 질문 보니까 그 문제풀이 해설을 부탁드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해설을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수학 선생님 좀 해설 살짝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예, 끝까지 좀 괴롭히시네요. 어떡하나. 다들 피곤하신데 예. 아까 그 데이터 값이 1회가 3이었고요. 예측값이 1이었거든요. 그럼 오차는 몇이죠? 맞습니다. 야, 그럼 그걸 뭐 해야 되죠? 제곱. 2를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오차의 제곱은 몇이 나옵니까? 4요. 맞습니다. 오차가 2가 나왔고 그걸 제곱해야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2가 나왔고 제곱해야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나와도 자, 그 다음에 2회에 데이터 값은 0이었고 예측 값은 2였거든요. 그러면 오차가 몇 나오죠? 마이너스 데이터 2. 맞습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데이터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게 오차라고 여기선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제곱하면 몇이 나오죠? 똑같이 4요. 4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맨 처음에 4 나왔고 두 번째 4 나왔고 마지막 데이터 값이 1 나왔고 예측 값이 3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차가 몇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그렇죠? 그걸 제곱하면 또 4 나오죠. 그 제곱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그마가 괜히 있던 게 아니죠. 자, 시그마 더해서 4 더하기 4 더하기 4, 12를 총 경우의 수 몇 가지였죠? 그렇죠. 3으로 나눠주면 4가 나옵니다. 저희 이 수업을 만약에 학교에서 듣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저희가 단가만 맞으면 언제나 달려가니까 언제든지 단가만 좀 맞춰주시면 예, 시간 날 때 꼭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업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단가를 높이 평가해 드려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높게 해서 그래도 모든 선생님들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수학 선생님 같은 분한테 제가 수학을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스포저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동영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아니라 1000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또 우리 바로 배우신 수학을 응용해서 이렇게 또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동영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귀중한 이 수업사를 나누면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제가 마치고 오늘 또 제가 한 가지 공유해 드릴 일이 있어서 공유 한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참여해주신 선생님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이제 AI 융합교육 연구회에 귀한 제안이 와서 이제 미래교육 청소를 좀 써보자라는 제안에서
첫 번째 책은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좀 쉽게 집필을 하시면서 좀 더 많은 선생님들 현장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 해서 에세이집을 한번 좀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주셨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연구회 선생님들 아주 좋은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의견하고 도움을 받고 또 리더북스 이기준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구성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제는 교사라는 세계로 일단 잡아봤고요. 부제는 AI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슬기로운 교사 생활로 하고, 잠시만 요거 말고 제가 다른 거를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거였고요. 제가 이거를 하다가 수정본이 있는데 수정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게 더 늦어지네. 수정본이? 예, 이게 수정본. 보이실까요, 선생님들? 네. 이렇게 해서 부제를 AI 시대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슬기로운 교사 생활 이렇게 잡아봤고요. 컨셉은 교사의 시선에서 학교를 보고 생각하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교육할까? 교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경력 교사, 베테랑 선생님들의 꿀팁,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미래 교육을 어떻게 준비할까?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미래 교육 이야기,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교육의 변화는 이라고 하는 컨셉에서 기획 의도는 교사들도 자기가 하는 교육 방법이 옳은지,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현장에서 가르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또 학습 자료와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도 알고 싶어 한다. 또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준다. 더 나아가 미래 교육에 대해 교사들이 연구하면서 얻은 직감과 지혜, 그리고 현장 교육에서 얻은 통찰력을 담아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 정책을 밝히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의도에서 타깃 독자는 우리 교사 전체와 예비 교사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제 목차 구성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을 되고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제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을 들으시고 집필을 원하시는 장을 선택하고 그 큰 제목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으로 한번 구성해 보겠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책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1장은 교사는 어떻게 좋은 선생님이 되는가 해서 결국 글을 쓰면서 교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인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라는 컨셉으로 잡았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소제목들은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 샘플이라서 꼭 이걸로 안 하셔도 돼요. 이 큰 제목에 나는 이런 내용으로 내가 현장에서 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소제목을 정하셔서 집필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제목은 교사의 시선에서 바라본 학교, 또는 교사가 받은 상처, 동료 교사와의 갈등, 교사의 자존감, 교사의 우울증, 직무 소진, 코로나19로 교사와 아이들이 잃은 것들, 이런 내용들이고요. 2장에서는 베테랑 교사들이 알려주는 슬기로운 학교 생활 해서 교실 속 문제나 교실 밖 문제는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지요. 교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꿀팁, 비장의 무기를 한 가지씩 쓴다. 그리고 컨셉은 옆반 선생님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듯이 해서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소제목으로 뭐 학급 운영, 또 수업 준비 및 수업, 또 수업 잘하는 교사의 꿀팁, 학생들의 생활교육, 또 상처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화법, 또는 동료 선생님과 잘 지내는 법, 또는 학부모와 이렇게 상담했더니 이런 게 좋았다, 또는 학생과 상담하는 법, 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처받고 이겨냈던 나의 경험, 뭐 이제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꿀팁을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는 그런 장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3장에서는 미래교육을 공부하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서 다른 선생님들은 미래교육을 어떻게 준비할까?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미래교육 이야기를 한 가지씩 쓴다.
그래서 교사의 눈으로 미래 교육과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기 해서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미래 수업의 키워드는 이거예요라고 제시하시고 이제 글을 써나가셔도 되고요. 또는 배움 중심에서 핵심 역량 중심 수업으로 또는 과정 중심 평가 또는 내가 이제 스마트 교실을 운영하셨다면 그거 또는 뭐 예를 들어 오늘 이주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인공지능 캠프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미래 교육을 공부하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네요. 또 프로젝트 수업, 학생 주도 수업 이런 것도 되고요. 또 4장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그런 미래 교육은 어떻게 변화될까 해서 현재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우리 연구의 수업사를 나눔해 주셨던 거를 이렇게 또 그 에세이 형식으로 구성하셔도 하나의 좋은 어떤 뭐 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또는 인공지능 활용 수업했던 것도 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는 선생님들 컨셉에 따라서 4장에 넣으셔도 되고 또는 3장에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하셔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시대 예술교육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의견을 주신다거나 인공지능 시대 진로교육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 또는 인공지능 시대 국어교육은 이렇게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인공지능 시대 소통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체험학습, 뭐 봉사활동, 예체능 교육 또는 인공지능 시대에 더 중요해질 교사 역량은 뭘까? 또는 인공지능 시대 교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뭐 하시다가 고민했는데 이런 것 같아라고 던지는 거죠. 이거는 이런 것 같아 하고 선생님들하고 의견 나누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 도서는 이제 대표님께서 이런 에세이를 쓰기 전에 지금 그래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이런 걸 읽어보고 선생님들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내용을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건 이거 끝나고 제가 이제 참가 지필 참여 신청서를 채팅창에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서 1장부터 4장 중에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하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지필진이 구성이 되면 한 번 정도 모여서 서로 겹치는 거 없는지만 확인하고 지필을 해보고자 하고요. 원고는 지금 A4 100장에서 120쪽 정도를 생각하는데 참여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원고량이 정해질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20분 정도, 최소 20분 정도만 같이 동참해 주시면 A4 4장 정도만 쓰면 돼요. 그러면 크게 부담이 없으면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인데 제가 막 서둘러서 설명을 해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점 일단 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참여 신청서인데요. 참여 많이 오늘 오신 선생님들 지금 한 25분 정도 되시는데 다 신청해 주셨으면 다 신청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희망 사항인데요. 보면은 이제 AI 융합교육연구회 미래교육 청서 첫 책 에세이 집필 참여 신청서 간단하게 해서 선생님 성함하고 학교하고 연락처하고 이메일 보내주시고 1장부터 4장 중에서 집필을 원하시는 장과 집필 내용을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다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이시면 한 번 정도만 모이면 될 것 같고 예시를 제가 선생님들 이해를 돕고자 한번 적어봤는데 뭐 이제 저는 2장에 동료 교사들과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꿀팁을 집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도 돼요. 아니면 뭐 이유를 적으셔도 되고 구체적으로 내용 담으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또는 저는 4장에서 제가 진행했던 인공지능 활용 수업 사례를 집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4장에서 인공지능 시대 진로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집필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이걸 받아서 저희가 집필진을 확정을 짓고 집필진이 확정이 되면 이제 본인들이 선생님들이 쓰시고자 하는 내용 확정 짓고 분량 확정 짓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떠신지 좀 오신 선생님들 의견을 좀 많이 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대표님도 오시고 출판 대표님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 말씀하시고
대표님 또 집필진에 이름만 올려놓으셔도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 저희 뭐 베스트셀러 되면 원고료가 좀 두둑하게 되는 건데. 제가 채팅창에 출판 참여 신청서를 이렇게 올려놓. 아 이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예전 겁니다.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고도 쓰시면 제가 다 뒷감당하고 다 만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나 더 없으셔요? 아, 내용 구성 기획이 좋은 것 같아요. 설명도 매우 잘해 주셔서 궁금한 게 없어요. 아, 고영선님 감사합니다. 이거 또 따뜻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뭔가 미흡한 게 없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채팅창에 참여 신청서 올려드리고 또 저희 그 유튜브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꼭 오늘 오신 분들 한 분도 빠뜨리지 말고 다 좀 같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 첫 책을 시작으로 한번 또 집필을 해보면 대표님께서 첫 책 해보고 그럼 두 번째 책은 또 선생님들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써 나가시는데 더 쉽게 써 나가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선생님들 다 신청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리는 참여 신청 제출 방법은 언제까지로 하면 제가 한 일주일 정도면 어떨까 하는 선생님들 어떠세요? 한 일주일 정도. 오늘 신청하고 어느 정도까지 받으면 돼? 일주일 정도면 괜찮을까요, 선생님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받아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집필증 확정하고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회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네, 혹시 박혜미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까 제가 좀 늦게 와갖고 했는데 이렇게 인사 나누셨나요? 어떤 선생님이요? 박혜미 선생님. 박혜미 선생님? 예, 예, 예. 아니요. 아니, 인사 못 제가 나눴을 초대해서 건데. 처음 오셨을 거예요, 오늘. 선생님, 혹시 말씀할 수 있으면 듣기만 하시나? 아, 저희 학교에 계셨다가 어디 학교로 가셨는데 거기 학교는 모르겠는데 한번 융합 연구회 한번 참석하시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초대했는데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아, 박혜미 선생님께서요? 예, 예, 아, 황룡 선생님께서 오늘 초대해 주신 선생님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황룡 선생님. 항상 좋은 분에게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가입 신청서랑 이런 거 보내드리면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네, 선생님 켜놓고만 계신가? 답변이 없으세요. 네, 여기 저기 있을 테니까 한번 보내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채팅창에 참여 신청서 올려놨고요. 혜미 선생님 혹시 지금 말씀 가능하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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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황정원 선생님 초대로 추천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원래 함께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올해부터는 숙문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박혜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 컴퓨터 전공이고, 네, 오늘 들어봤는데 너무 다양한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습에 감명받아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저한테 개인톡으로 그 메일 주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가입 신청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그럼 채팅창에 제가 참여 신청서 올려놨고요.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여기 또 서희진 선생님께서 수업사회 나눔을 또 준비해 주셔요. 우리 서희 선생님 다음 수업사회 나눔에 대해서 잠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 짧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 사례를 작년에 1년 동안 진행을 좀 해서 사례 위주로 다음 주에 좀 직접 체험도 해 보고 그래도 1년 동안 되게 좀 많이 준비를 했어서 함께 같이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항상 좋은 수업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유영 선생님께서 추천 도서 읽어볼 수 있게 아까 그 기획서도, 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영기 선생님께서 구인 광고 좀 해도 될까요? 네, 조영기 선생님. 네, 그러면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기획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카톡창에 올리긴 했는데 제가 제이슨 파일 분석하는 작업이 있는데 제가 자바나 R 능력이 그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혹시 주변에 자바나 R을 좀 잘 다루시는 분이 계시면은 혹시 소개를 시켜주시면은 이제 뭐 공동 집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름이 같이 올라가는 거고 만약 공동 집필이 아니고 제 이름만 올라가면은 이제 사례비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제 주변에는 이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파이썬은 있는데 이게 제이슨 파일이고 사실은 그 데이터 개수가 300만 개예요. 그래서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아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해서 논문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제 9시 40분이 돼서,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수업 사례 나눔해주신 이주원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백재호 선생님하고 한수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주변에 이런 것도 필요하신 선생님들 계시면 홍보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뵙길 바라면서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신학기 잘 시작하시고요. 다음 주 서희진 선생님 수업 사례 나눔에도 많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